안녕하세요. 건강놀이 한의원 장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후유증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후에 아무리 바빠도 주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증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장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연가를 쓰던 병가를 쓰던 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제가 바빠서 검사받고 치료받을 시간이 없어요. 에이, 교통사고 그냥 조금 쉬면 낫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은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만들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알아두시면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치료해야 하는 첫 번째 증상, 바로 뇌진탕 증상입니다. 두통, 어지러움, 헛구역질, 구토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증상은 어디 부딪히지 않아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긴 한데요. 만약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큰 사고가 났는데 뇌진탕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뇌가 다치셔서 뇌출혈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뇌가 다쳐서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이때의 후유증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통,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머리가 핑핑 돌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가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마비와 같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죠. 머리가 불편하면 반드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꼭 치료받아야 하는 두 번째 증상, 가동 범위의 제한입니다. 가동 범위라는 건 우리 몸이 움직이는 범위를 말하는데요. 가동 범위가 정상이라는 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가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잘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어깨를 예로 들어볼게요. 팔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깨가 아파서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깨의 가동 범위가 제한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갑자기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의 가동 범위가 제한됐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통사고 후에 가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반드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히 근육통이 심하면 몸이 잘 안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큰 부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대가 심각하게 늘어났거나 부응 파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거나 골절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가동 범위가 완전히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상태가 심각하면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을 만큼 큰 문제입니다. 일이 바쁘거나 할 일이 많아서, 약속이 있어서 이런 건 미뤄두는 게 낫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이때 제대로 쉬고 치료해야만 제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쉬지 않으면 완전히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또 다치면 정말 큰일이겠죠. 반드시 완벽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꼭 치료받아야 하는 세 번째 증상, 붓고 열감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로 사고 당시에 차량 내부에서 부딪힌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이 경우도 우리 몸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됐거나 골절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를 받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증상이 있을 때 꼭 병원 찾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사고가 크게 나거나 머리를 부딪혔는데 뇌진탕 증상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갑자기 몸이 아파서 안 움직여지는 경우. 세 번째, 아픈 몸이 붓고 열감이 있고 아픈 경우.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치료받으셔야겠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건 우리 몸이 크게 다쳤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후유증이 오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후유증이 낫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 다치면 자주 다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은 각자 유독 자주 다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다친 후에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로 일상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목을 한 번 크게 접지른 사람은 계속 발목을 접지르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목이 불안정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주 접지르게 되죠. 교통사고 후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돼야 앞으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겼을 때 반드시 진료를 봐야 하는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교통사고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증상들은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